자, 먼저 저희 표면 거칠기라고 해서요. 다듬질 기호라고 하기도 해요. 다른 말로는 다듬질 기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듬질 기호. 다듬질 기호. 저희들이 모델링을 하고 2D 변환을 한 다음에 삼각법에 맞춰서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를 만든 다음 치수를 넣으시는데요. 저희들 실적 사유 중에 하나가 공차를 넣지 않든가 아무 위치에나 막 넣는 경우 실격되고요. 공차 부분, 이 공차는 KS 규격에 정의된 것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공차 부분. 그 다음 두 번째, 저희들 끼워 맞춤 공차가 없거나 아무 부분에다가 집어넣는 경우라고 해서 끼워 맞춤은 부품과 부품이 끼워 맞춰져 있는 부분에 넣으면 된다라고 했고요. 저희들이 뭐 잘 모르겠다. 뭐 KS 규격에 정의되어 있는 끼워 맞춤은 따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끼워 맞춤은 여러분들이 설계자가 직접 찾아서 넣으셔야 되는데 저희 시험에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멍에 대문자 H6이나 7 또는 축에는 소문자 H6이나 7 이렇게 맞춰서 두 개 다 집어넣으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고요. 나는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구멍 가공이 더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멍을 뒤에 있는 등급을 한 등급 높게 해서 축에는 H6, 구멍에는 대문자 H7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요거 외워. 그냥 넣어버려. 끼워 맞추면 돼요. 단, 베어링이라든지 저희들이 KS 규격에 정의되어 있는 끼워 맞춤은 끼워 맞춤 표를 보고 찾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의 뭐 안찌름, 바깥찌름에 의해서 내륜이냐 외륜이냐에 따라서 뭐 JS 5가 쓰이기도 하고 K 5가 쓰이기도 하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끼워 맞춤은 저희들이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여기 다듬질 기호 표면 거치기를 표현하지 않든가 아무 위치나 막 집어넣은 경우도 실격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를 또 잘 넣으셔야 돼요. 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표면 거칠기 또는 다듬질 기호라는 거는요. 가공된 표면의 거칠기 정도를 표기한 기호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판때기가 있는데 이 판때기를 뭐 밀링이나 이런 걸로 위쪽 부분을 깨끗하게 가공을 한번 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얘를 단면을 쳐서 이쪽 방향에서 쳐다보면 여러분들은 단면 되니까 이렇게 보이겠다라고 하지만 얘를 전자현미경이나 이런 걸로 확대해서 보면 당연히 단면이 우들투들 할 거예요. 그죠? 깨끗하지 않고. 그래서 이 정도를 나타내는 게 표면 거칠기라고 하고요. 얘가 뭐 아주 거칠다 아니면 유리처럼 아주 깨끗하다 얘를 여기 있는 기호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저희들이 표면 거칠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표면 거치기는요, 크게 기호가 이 세 가지예요. 먼저, 가공 여부를 묻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얘는 쉽게 말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뭐 깨끗하게 만들든 있는 그대로 갖다 쓰든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플라스틱 제품에는 다 여기에 들어가요. 뭐 플라스틱 자라든지 플라스틱 컵이라든지 앞으로 탁 찍어가지고 보면 따로 가공 안 하잖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잖아. 어떤 부분은 깨끗하게 딸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얘 기호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시험에는 요거 안 씁니다. 실기시험에는 요거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아, 그냥 요런 기호가 있다. 아직 필기시험 안 보신 분들은 요거 물어보는 문제도 잘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기본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희들 이제 갖다 써먹을 거. 요거. 자, V자에 동그라미 라고 해서 얘는 제거 가공을 하지 마세요. 즉 말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쓰세요. 손대지 마. 손대면 안 돼. 그냥 이대로 써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V자에 이렇게 닫혀 있는 부분은 꼭 가공을 하세요. 면이 이렇게 우들투들한 정도가 깨끗하게 가공하세요.
오돌토돌하게 가공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라고 하는 부분. 얘는 하지 마세요 하는 부분. 얘는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부분인데 이 두 개는 저희들이 갖다 써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가공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가공하면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기호로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재그 가공을 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냥 하세요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깨끗하게 하세요, 거칠게 하세요 라고 하는 기호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표기법 및 가공법이라고 하는데, 자, 옛날에는 저희들이 지금 뭐 실무에 계신 분들은 이런 기호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기호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얘는 예전에 쓰던 기호예요. 2000년도 이후에 쓰던 기호고요. 자, 지금은 2000년도 이상 버전에는요, 이후에는 요 기호로 다 바꿔서 쓰자라고 되어져 있고요. 근데 아직 실무적으로 보시면 이 기호를 아직도 쓰시는 회사들이 있어요. 구기호와 신기호 두 개를 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시험에는 당연히 신기호만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재그 가공을 하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있는 그대로 갖다 씁시다 라는 뜻으로 V자의 동그라미 부분을 갖다 쓰는데요. 얘는 기계 가공 및 재그 가공을 하지 않는 부분, 있는 모양 그대로 갖다 쓰는 부분에 사용을 하고요. 어디에 사용이 되냐? 주조, 아변, 단적품 등의 표면에 사용이 된다라는 뜻으로 쉽게 생각을 하시면 형상이 복잡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에다 물려놔도 깎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주물이나 형틀을 만들어서 샘물 부어서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럴 때 사용되는 기호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에는 어느 부분에 쓰이냐?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 본체. 저희들이 그리시는 본체 부분. 자, 벨트 풀리. V벨트도 형상이 복잡해서 저희들이 주물로 가지고 와서 제거 가공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벨트의 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재가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V벨트 풀리 부분. 그리고 기어. 또는 본체의 커버 등 형상이 복잡한 거는 다 요 기호를 써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반도면 한번 봐보시면요. 되게 요 기호가 많고요. 자, 그래서 본체, 벨트 풀리, 기어, 커버 등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그 다음 이제 삼각형 한개, 구기호에서는 삼각형 한개를 사용하고요. 저희들은 신기호는 V자의 W 가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들이 거친 다듬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냥 쉽게 그냥 W 가공이라고 해요. 얘는 자, 제거 가공을 하지 않는 부품에다가 다시 뭐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거 가공을 할 때 사용되는 기호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W 제가 아까 전에 외에는 제거 가공을 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그 중에 다듬질의 정도는 W 정도의 정도를 가져라 라는 뜻이고요. 이 W가 저희들이 거친 다듬질이라고 해요. 거친 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반이랑 밀링, 드릴 등 기타 여러 가지 기계 가공으로 가공 흔적이 뿌듯하게 남을 정도의 거친 면을 낮출 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끼어 맞춤이 끼어 맞춤이 없는 가공 표면에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 뭐 본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본체에 이렇게 구멍 많이 뚫려 있잖아요. 그죠? 이 구멍은 끼어 맞춤이 없고 그냥 구멍만 있는 경우죠. 그럴 때 저희들이 이 구멍은 예를 들어서 치수 기입을 하면 파이 10인데 얘는 W 거친 다듬질로 가공하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는 어디에 쓸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구멍 있는 부분. 끼워 맞춤이 있으면 안 돼요. 구멍. 일반적인 구멍. 단 끼워 맞춤이 있는 구멍은 당연히
이 기호를 쓰시면 안 됩니다. 끼어 맞춤이 없는 부분, 사용되는 구멍 부분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삼각형 두 개 신 기호로는 저희들이 X가공이라고 합니다. X가공. 저희들이 중간 다듬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계 가공 후 저희 무슨 소리냐면 저희들이 주물로 이 판때기를 주물로 찍어 가지고 왔어요. 일단 주물로 찍은 거니까 제거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드릴로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요. 그러면 드릴에 구멍을 뚫은 거는 저희들이 W 가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구멍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구멍은 위에 축 부분이랑 끼워 맞춰지는 부분이야. 그러면 얘도 구멍을 뚫은 후에 끼워 맞춤을 하기 위해서 다시 깨끗하게 다시 한번 재가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되는 거를 저희들이 중간 다듬질 또는 X 가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를 정의를 내리면 뭐 기계 가공 후에 그라인딩, 연삭이나 가공동으로 가공 흔적을 좀 희미하게 안 보일 정도로 표현해 줄 때 사용을 하고요. 어느 부분에 사용이 되나 끼어 맞춤만 있고 마찰 운동은 하지 않는 가공면에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커브와 원체, 끼어 맞춤부 또는 시홈, 기차, 축가, 회전체와 끼어 맞춤 부분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끼어 맞춤 또는 부품과 부품이 닿는 부분에 사용을 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부품이 닿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닿는 부분. 또는 끼어 맞춤은 있으나 마찰은 하지 않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축이 하나 있고요. 판때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얘를 그냥 끼워 맞춰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X 가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똑같은 축이 있고 구멍이 있는데 끼워 맞춰지면서 이 축이 뱅글뱅글 회전해야 돼. 그러면 얘 부분과 얘 부분에 마찰이 생길까 안 생길까? 당연히 생기겠지. 회전할 거니까, 그지? 그럴 때는 회전하니까 마찰이 생기니까 X 가공을 하지 않고 이 뒤에 있는 Y 가공을 좀 더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쉽게 보시면 본체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본체 부분 뒤에 저희들이 본체 커버를 이렇게 닿게끔 조립할 거예요. 조립하면 얘와 얘는 끼워 맞춤이 생기는 거고요. 그죠? 자, 얘와 얘는 닿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닿는 부분에 X 가공. 자, 본체와 커버가 끼워 맞춰지면 커버는 회전하지 않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끼워 맞춤 있는 얘 부분도 X 가공. 회전하지 않는 부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쓰실 이제 Y 가공. 저희들이 얘는 상 다듬질이라고 해요. 거친 다듬질, 중간 다듬질, 상 다듬질. 저희들이 9기호에서는 삼각형 3개를 표시하고요. 저희들이 신기호에서는 여기 Y 가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기계 가공 후에 다시 재가공을 하긴 하는데, 이 가공 흔적이 극히 남지 않은 깨끗한 면이 나오는 고급면 등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베어링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베어링에 끼워 맞춤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Y 가공을 써요. 접시처럼. 베어링에 끼워 맞춤이 있는 부분. 그래서 베어링과 같은 정밀 가공된 축기계 요소에 끼워 맞춘 부분에 Y 가공을 사용을 하고요. 기타 KS라든지 ISO 규격에 의해서 정밀한 부품의 규격에도 사용이 되고요. 자, 끼워 맞춤 후 서로 마찰 운동을 하는 부분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제가 축이 이렇게 있고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끼워 맞춰져 있기만 하면 X 가공이 되는 거고요. 끼워 맞춰지면서 회전, 마찰을 해야 돼.
라고 하면 Y를 얻는다. 이 두 개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할 때는 좀 더 깨끗한 면이 나와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가장 거친 거는요, 제거 가공을 하지 않는 상태가 가장 거칠 거고요. 얘보다 좀 깨끗한 면이 나오는 게 저희들이 W 가공, 거친다든지라고 하죠. 얘보다 좀 더 깨끗한 면이 나오는 게 끼워 맞춘 부에 집어넣는 X 가공. 얘보다 좀 더 깨끗한 면이 끼워 맞춤이 있고 마찰 운동을 하는 Y 가공. 얘보다 아주 깨끗한 면이 나오는 게 저희들이 Z 가공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동차 엔진 만드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요 기호를 쓸 거예요. 실린더의 내연기관의 실린더 같은 경우는 아주 깨끗한 면이 나와야 돼서 Z 가공 정도 쓰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저희들 삼각형 4개를 붙이고요. 신 기호는 저희들이 Z 가공, 얘를 초정밀 가공이라고 합니다. 요거 가공 한번 하면요, 100원짜리 부품이요 1000원이 되고 만원이 돼요. 겁나게 비싸져요. 그래서 막 집어넣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펜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봐. 볼펜 100원짜리인데 얘를 Z 가공을 해. 그럼 볼펜이 만원짜리가 돼버려. 그러면 얘가 제품 역할을 할까요 못할까요? 어디다 쓰면 만원짜리 누가 사? 뭐 똑같은 볼펜인데, 그죠? 그래서 얘는 아주 깨끗한 면을 만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중밀 구급 가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거 기타 아주 비싼 부품 중에 초중밀 급에 사용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기계 가공 후에 랩핑이나 호닝, 버핑 등으로 거의 유리 같은 면이 나오는 거. 파리가 안 뜨면 미끄러진다라고 하죠. 아주 깨끗한 면, 볼처럼 극히 깨끗한 초정밀 가공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시험에는요, 요거 안 넣으셔도 돼요. 저희들 교재에는 Z 가공 뭐죠? 오일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Z 가공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하면 단가가 합적으로 올라가서 거의 안 써요. 일반적인 기계 가공에는 Z 가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게이지류, 측정 공구 등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엔진 같은 유압 실린더의 안찌름면, 그리고 내연기관의 피스톤, 실린더가 접촉하는 면, 그래서 뭐 베어링의 볼이라든지 롤러의 예면에 쓰이는데 저희 실기시험에는 사용하지 맙시다. 그냥 Z가공은 없다라고 표현하셔도 돼요. 안 써먹을 거예요. 굳이 안 쓴다고 해서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기호 여기 있는 거 제거 가공 하지 마. 거칠게 가공해. 얘보다는 깨끗하게 해. 끼워 맞춤이 있고 마찰을 해. Z 가공은 있지만 얘는 쓰지 말자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요, 얘는 본체라든지 또는 기어, 풀리, 커버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형상이 복잡한 거는 다 주물로 찍어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주물이나 이런 걸로 찍어가지고 오는 형태에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W 가공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구멍이나 홈 부분, 그래서 제거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가공 표면이 좀 뿌듯하게 눈으로 확인 가능되는 부분, 얘는 저희들이 구멍 등에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자, X 가공, 얘보다는 깨끗한 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얘는 끼워 맞춤은 있으나 회전하지, 즉 말해서 마찰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얘는 저희들이 부품과 부품이 서로 닿는 부분 또는 끼워 맞춤만 있는 부분에 사용을 할 거고요. 자, Y 가공은요, 끼워 맞춤이 있으면서 마찰 운동하는 부분, 그래서 베어링 부분에 다 집어넣을 거예요. 베어링은 회전해야 되니까 베어링과 마찰하는 부분, Z 가공은 그냥 쓰지 말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게 그래서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알아서 넣으셔야 되는데 막 집어넣으면 안 돼. 즉 말해서 본체에 일반적인 구멍을 뻥 뚫어놨는데 마찰도 없는 놈인데 여기에다가 Y 가공할래. 말도 안 되겠죠? 여기에다가 Z 가공할래. 말도 안 되겠죠? 일반적인 구멍이니까 그냥 X 가공이나 W 가공 이렇게만 집어넣어도 X 가공 집어넣으면 좀 감점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기호의 방향. 자, 기호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만들 건데요. 기호는 이렇게 생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을 받았을 때 도면을 이대로 놓고 봐야지 문자가 돌아가 있다라고 해서 도면을 돌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호 문자 보면요. 문자는 절대 회전시키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양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팔각형을 그려놓고 팔각형에 2시부터 8시 사이에 선을 하나 그린 후에 아래쪽에는 문자가 다 돌아가 있는 거예요. 배열시키면. 그래서 문자가 돌아가지 않게끔 대칭되어 있는 위치에다가 그대로 얘들을 복사해서 형상을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들을 복사해서 얘는 조금 있다가 만들어 보면 될 것 같고요. 얘도 필기 안 보신 분들은 필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기호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해서 문자가 얘가 뒤집어져 있다 거꾸로 이렇게 Y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틀린 거예요. 찾으시면 문제도 나와요. 자, 그 다음 선의 굵기 및 크기. 자, 요거 저희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기를 사용하는데요. 요거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같이 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들 때 뭘 기억하시냐면요. 그냥 지름이 파이 12짜리 원을 그리는구나 라고만 기억해요. 나머지 다 까먹어도 돼. 여기 있는 거 선의 굵기는 따로 지정할 거니까 여기 있는 거 다 까먹어도 돼요. 다 까먹으시고 그냥 다 까먹고 그냥 파이 12짜리 원을 하나 그려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자의 높이는 5짜리로 쓸 겁니다. 문자 높이 5 파이 12에 문자 높이 5만 기억하시면 돼요. 파이 12에 문자 크기는 5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만드는 거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작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은 이렇게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크라우드 자료실 들어가면 요거 있으니까 열어서 공부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일단 얘를 만들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캐드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얘랑 얘랑 이렇게 두 개를 만들 겁니다. 잘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보이죠? 자, 먼저 요거는 그냥 한 두세 번 만들어 보시면 그냥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먼저 원을 그리시는데요. 자, 제가 지름이 12짜리만 외워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반지름 6짜리 원을 하나 그립니다. 자, 1번 작업 반지름 6짜리를 하나 그린다. 자, 2번 자, 6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요. 여기다가 폴리곤으로 육각형을 그릴 거예요. POL로 육각형 내접하는 육각형을 그릴 거고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육각형을 그릴 겁니다. 자, POL 육각형 중심 찍어주고요. 내접할 거니까 I 자, 모서리는 여기 있는 3시 방향이나 여기 있는 9시 방향으로 클릭. 자, 그래서 반지름 6을 기준으로 육각형을 그린다. 내접하는 육각형. 자, 3번 작업. 자, 육각형에다가 선을 그릴 겁니다. 라인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선을 그릴 거예요. 라인으로. 라인. 자, 여기 있는 끝점 클릭. 아래쪽 끝점 클릭. 다시 한번 그리셔도 얘도 여기 9시 방향 클릭. 가운데 센터 클릭. 하면 얘를요, 저희들이 이제 갖다 쓸 거예요.
기호로 재고 가공을 하세요 라는 부분으로 갖다가 쓸 겁니다. 자, 6파이 6자리, 아니 반지름 6자리 육각형 내접하는, 그리고 다듬질 기호 모양 라인으로 그리자. 자, 네 번째 작업. 자, 여기다가 대표 문자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Y, 그리고 콤마, 쉼표, 이렇게 두 개를 집어넣을 건데, 제가 문자 크기 5로 합시다 라고 했던 거 까먹지 마시고, 자, T, 문자를 쓸 겁니다. 텍스트 T. 자, 코너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여기 끝점부터 육각형의 미들 포인트에다 잡으면 딱 요 부분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문자를 가운데 줘야 되니까 가운데 두기라면 이쁘게 문자가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9시 있는 끝점부터 육각형의 미들 포인트를 클릭. 자, 그러면 위쪽에 패널 메뉴가 바뀔 거고요. 자, 위쪽에 있는 패널 메뉴 보시고, 자, 문자 크기 얼마로 한다? 무조건 5로 한다. 자, 정렬은 가운데 정렬, 미들 센터, 요게 정렬하는 거예요. 문자는 굴림 그대로 쓸 거고요. 저희들 문자 5, 정렬은 미들 센터, 그리고 소문자 Y를 넣어줍니다. 자, 바닥을 클릭, 빈 곳에다가. 자, 다시 T, 문자를 또 쓸 겁니다. 어떤 문자를 쓸 거냐? 여기 콤마 부분을 쓸 거예요. 콤마, 쉼표. 얘가 어디에 들어가냐? 자, 만들다 보면 여기 콤마 부분 있죠? 이거, 그죠? 이거 갖다 쓸 거예요. 자, 똑같이 코너를 지정할 건데, 어디다가 지정할 거냐면요. 여기 5시의 끝점부터 여기 삼각형의 선 끝점까지 이렇게 코너를 지정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콤마를 집어넣을 거예요. 코너 지정하시고, 마찬가지 문자 크기 5, 폰트는 굴림, 정렬은 미들 센터, 쉼표, 바닥을 찍어줍니다. 클릭 하면 다 만든 거예요. 이제 얘를 이쁘게 갖다 쓰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속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 도형만 나왔을 건데, 얘 도형을 이렇게 옆으로 하나 복사를 해요. 옆으로 하나 복사. 옆으로 하나를 복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하냐? 여기 앞쪽에 있는 거는요, Y, 쉼표, 다듬질기호 만들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육각형은 남겨놓으세요. 자, 여기다가 뭘 하냐면 다시 문자를 써요. T. 자, 코너는 11시 끝점부터 5시 끝점으로 코너를 이렇게 지정할 거고요. 여기다 부품 번호를 넣을 거예요. 2번 이런 식으로. 자, 코너 지정하시고, 자, 문자 크기 5, 5 치고 엔터 하셔야 돼요. 정렬 가운데 두기 미들 센터, 대표 2번 부품이라고 하죠. 2번. 그리고 바닥을 클릭. 자, 이제 육각형 지우고 선도 지우고, 그러면 저희들이 부품 번호 얘를 완성한 거예요. 그리는 거. 자, 그 다음, 자, 여기 있는 이제 얘를 가지고 옆에 있는 얘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 일단, 트림, 부분 삭제, TR, 육각형을 기준으로 엔터. 자, 원에 12시 호, 6시 호를 지워요.
그러면 뭐가 되냐? 여기 가로 두 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육각형을 지워버려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시 이제 무브로 가로 하나 좀 펼치시고요. 얘 안으로 조금 보내시고요. 이렇게 얘 복사를 해요. 카피 W, X, Y 세 개가 필요하니까 적당한 위치에 클릭. 자, 얘를 무브 카피 사용해서 이 모양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브 카피로 얘를 무브 카피로 적당한 위치에 이쁘게. 그 다음 필요 없는 콤마는 지우시고요. 자, 문자 수정하기 ED로 W, X, Y는 그대로 쓸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재고 가공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동그라미 이 부분 만들게요. 자, 이레이저로 선이랑 Y 지우시고요. CTTR로 접하는 두점과 반지름 윗자리 하나 그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거 만들면 얘로 다 갖다가 쓸 거예요. 카피하면서. 자, 여러분들은 요거 다 드래그 하시고 초록색으로 변경, 붉은색을 써야 되니까 초록색으로 변경. 자, 일단 요거 만드는 거 연습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외우세요. 요거 한두 번만 만들어 보시면 감이 올 겁니다. 자, 일단 얘부터 만듭시다. 반지름 순서대로 따지면 반지름 6자리, 그 다음 육각형, 내접한 육각형, 그 다음 기호 만들기, 선으로 기호, 라인으로 기호. 자, 그 다음 문자, 선호 잘 지정하셔서 문자 5자리, 정렬은 미들 센터 MC. 자, 그 다음 복사해서 요걸 만든다. 그죠? 얘는 전체 부품번호 만드시고요. 부품번호도 문자 5자리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육각형을 트림으로 잡아서 가로 모양 만드시고요. 그런 다음 이 모양이 되게끔 무브 이동시키는 거 카피, 그 다음에 ED 문자 수정 해서 이 모양을 만들고 여기 있는 거는 반지름 윗자리를 그린다 라고 하면 이 형상이 만들어 지실 겁니다. 자, 저희들 조금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거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